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교차도 크고요. 미세먼지도 심하다고 하는군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석의 손안의 신문 월요일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죠. 오늘자 일면은요, 여러 소식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일단 사진 기사로는요, 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띄는군요. 자, 그리고 10년 만에 유류세가 인하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는 미국의 대북 제재 구멍을 겨눠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명시됐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기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 보실 텐데요. 서울경제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실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죠? 자,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인근 거리에서 자동차에 탑승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차가 무슨 차냐라는 겁니다. 이 차는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가 프랑스에 수출한 수소차 넥소라는 자동차입니다. 수소차고요. 자,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서 수소 전기차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자, 글쎄요, 이걸 문 대통령이 다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 차려진 밥상 위에 문 대통령은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닙니까?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는 유류세 인하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와 고용 지표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어려워지자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인하될까요? 따져보니까 이런저런 효과 따져보니까 휘발유 기준으로 봤었을 때 리터당 82원 정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정부는 이달 하순에 투자와 소비, 고용을 총망라한 대책을 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매머드급 종합 대책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대책 숫자로만 따지면 위기는 이미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머니투데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한 달에 대한 분석 기사를 머니투데이는 이렇게 실었군요. 자, 주담대 또 늘었다고 규제 전 몰린 막차 수요 영향이다. 자,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는 여전하다고 기사에서 꼽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타나 있죠.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증가 금액인데 전과 비교해서 월 평균 수치가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확 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담대 증가 속도는 이렇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중요한 것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신청이 집중됐고 이사철이 겹쳤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9.13 대책의 진정한 효과를 따져보려면 우리는 벌써 얘기하기보다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산업기사가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야가 바로 반도체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요, 이렇게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그림자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역시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 경쟁력에서 반도체 제품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를 따져봤더니요, 82곳 중 13곳이 무려 적자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선전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리긴 했지만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묻지마 공무원 증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현 정부의 이 공무원 증원 실태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8-2019년
부처별 정원 요구 자료에 따르면요. 52개 정부 부처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77,631명, 36,152명의 공무원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따져봤더니요. 바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 요구했던 증원 규모의 77.9%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요구해왔던 증원 규모를 1년여 만에 이렇게 증원하고 있다. 이 점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이 뭐가 우려가 되냐? 대통령 공약에 편승해서 정부 부처들이 무책임한 증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이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히말라야 원정길에 올랐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산악팀 시신이 어제 수습됐다는 소식 전해졌죠. 자, 조선일보는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바로 김창호 대장의 사진입니다. 자, 김창호 대장의 사진과 함께 도전을 꺼리는 시대에 가지 않은 길을 간 사나이였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개척자 김창호 대장과 산악팀 모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소속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